자, 한국 비정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2016년 새해를 맞아서 보다 넓은 주제와 다양한 세계 청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시고 있죠. 김중만 선생님을 시작해서 오늘도 쉬운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직 판사이자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신 나경원 의원께서 나오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안 하는 아, 역시 정치는 악수가. 될것 같아서. 여기 나경원 의원, 나는 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타일러. 스타일러 제일 먼저 들어. 저도 성함은 많이 들어. 저희 프로그램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보통 예능 프로그램 많이는 못 보는데요. 네. 비정상회담을 그래도 몇 번 봤어요. 정말요? 그 창업편이 굉장히 재밌었던 네, 것 같고요. 저도 또 이렇게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창업으로 성공한 분들을 좀 찾아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맨날 청년들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청년 입장에서는 별 필요 없는 정책이 거나 핀트가 틀린 정책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돼서요. 네, 솔직히 그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도 이제 비정상회담이라고 모여서 하긴 합니다만 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 분명히 저희끼리는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파리 테러 그것도 봤었는데요. 네네. 비정상회담이지만 정상회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근데 영향력이 훨씬 많으시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교감을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제휴. 그래. 우리가 프로그램을 회의록을 작성해서 다 국회로 시원하게 잡으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도 좀. 또 역으로 이런 주제를 좀 토론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받고. 아니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데요? 연애는 연애, 정치는 정치 이렇게 우리가 담을 쌓지 말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기 준비해 오셨죠? 저희 참 못 참아셔야 되는 예능 프로그램. 랩툴키 준비해. 아니, 진짜 못 들었어요. 춤도 괜찮고 노래도 괜찮고. 왜냐면, 떨린다고 하셨잖아요. 놀리시는 거죠, 지금. 원래 내가 본 프로그램은 없었는데. 나오신 분들 했어요. 김은남 선배님 노래하시는 거. 그때도 했어. 김은남 선배님 셀카 찍고 하셨는데. 김중환 선배의 셀카 퍼레이드. 갑자기 이 순간에 제가 잘못하면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래주시면 제일 좋죠. 재밌게.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80회 비정상회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오늘의 청년 안건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치라면 무조건 거부감부터 드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새 달력을 구입해 올해 며칠이나 쉬는지 휴일을 체크해 봤는데요. 올해 마침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다른 해보다 휴일이 더 있더라고요. 총선 이래 친구들에게 여행이나 가자고 했더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 한 명이 투표는 안 할 거냐라며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구를 뽑아야 할지 각 정당의 성격도 모를 뿐더러 누구를 뽑든 사회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올해도 투표를 안 할 생각인데요. 정치에 무관심한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네. 참 정치인으로서는 뼈아픈 안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안건 보시고. 1차적 책임은 저희한테 있겠죠. 정치인들이 사실 이제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해봤자 뭐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봤자 내 삶이 바뀌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랑 두 번째는 정치와 이렇게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조금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반성이 되는 안건이죠. 사실 그 이제 올해 4월에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총선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새롭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난 6.4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60대 투표율은 74%가 넘은 반면에 30대 청년들의 투표율은 47%로 전 연령 중에 제일 낮았다고. 제일 투표를 안 한 거죠. 자, 오늘 각국 비정상 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함께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세계 선거 문화에 대해서 토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치에 무관심한 나 비정상인가를 본 안건으로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요. 이 안건이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아, 좀 신기하세요? 아니, 그래서 의사봉을 잘 치시나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괜찮나요? 못하시면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세 번 치는 거 맞나요? 네, 3번 치는 거 맞고요. 그래도 비교적 괜찮으셨어요. 원래 초반에 4번 치다가 저한테 혼나가고. 제가 뉴스에서 이걸 이제 못 치게 막는 걸 많이 봐가지고. 네. 일단 술이 한잔해. 자, 정치에 무관심한 나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자, 나경원을 포함해서 장위안, 다니엘, 니콜라이. 저는 솔직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라는 게 곧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젊었을 때 정치 활동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집트는 60년 동안 군사 정권을 당했고 그 60년 중에서 경제가 어렵고 우리 실업률이 많이 높아졌고 시설이나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렇게 시위를 한 건데 그거 다 전부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똑같은 거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래서 정부 바뀌었는데 4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축구 보는 거랑 TV 보는 거랑 똑같아요. 배우들이 연기 잘못하면 안 보게 돼요. 축구 잘못하면 안 보게 돼요. 정치 잘못하면 어차피 나한테 뭐 큰 영향도 그렇죠. 없고 못하니까 안 보겠다. 그런 거죠. 결론.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정치라는 단어는 원래는 한자인데 정은 원은 지도하다, 지도자 이런 뜻이고요. 치는 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방면 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 정치에 대해 관심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 봤을 때는 지도자. 우리 지금 나라에 지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 우리한테 잘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잖아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일상생활 중에 모든 거 다 치랑 관계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일자리 구할 때도 국가가 어느 정책이 있는지 관계가 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아르바이트 씨 아르바이트 씨가 관계가 없다는 말 저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미안하니까 안 말해줄게. 이거 이탈리아에서 요즘 이런 비유가 나왔어요. 네. 나라가 자동차고 정치인 스티링 휠 들고 있는 그런 운전대. 아기예요. 아빠의 무릎에 앉아있고 아빠가 누구냐? 기업. 나라의 돈 돌아가게 하는 사람.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 나요? 아르바이트 장난 아닌데? 무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바로 이런 비유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두 가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우선 자기는 영향을 잘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이미지 자체가 별로 좋진 않잖아요. 독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개그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개그를 준비하라고요? 네네. 저기 두 장 적혀있다. 2016년. 네네. 끔찍하다. 새건가 봐. 새로 준비해봤어요. 네, 뭐냐면은 자 정치인 한 명이 납치 당했어요. 그리고 납치범이 10억 원 달랐는데요. 아니면 정치인을 다시 풀겠다는 거죠. 네, 이런 개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몸값을 주지 않으면 정치인을 다시 놓았다. 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다는 건데. 나경원 의원 재밌네요. 우리 비슷한 유머 있잖아요. 네. 한강에 정치인이 빠지면 뭐 구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거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구해줘야 된다. 물이 오염될까 봐. 근데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투표권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유가 어떤 의견의 자유 그런 건 너무나 중요하고 무조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더라고 해도 후보로 나온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케이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선택 못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투표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 투표 관심 없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어떻게 될 건지 나는 참가 안 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참가하지 않다는 근데 제가 요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활동 오히려 더 많이 해요. 환경보호 활동, NGO 아니면 활동. 봉사활동, 사회활동 되게 많이 했는데 정치적인 활동 오히려 거의 일부러 피해요. 미국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고요. 대신 정치적 피로? 약간 피로 현상으로 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과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창업을 하면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탈리아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우리 중에 대사관에서 정치인들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 바로 칼로스인데 칼로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어시스트. 계속 그냥 들어보고 있었는데. 사실 대사관에서 저 레지트 중에 어쨌든 저희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 프로필 되게 비슷해요. 40% 정도 다 명문대 출신이에요. 명문대 출신 아닌 나 어떻게 국회에 대표할 수 있는가요? 그 사람이. 그런 나를 대표하지 않은 분을 나는 당연히 관심 안 가지고 해요. 근데 그 사회 다양성을 방송해야 우리 관심을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원래 주제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거가 이제 그렇죠. 주제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의원이 없고 또 30대 국회의원 지금 한 명인가 두 명인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표성을 다양하게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뭐 굉장히 젊은 지도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뭐 청년 할당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청년의 대표성, 그러니까 내 삶을 대표해 줄 사람들이 좀 더 국회에 있어. 그럼 조금 더 관심이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